투기와 투자 차이가 뭐예요? 네,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투기와 투자의 차이, 네, 좋은 사람님 반갑습니다. 미즈로님 반갑고요. 네, 복길의 순돌님 반갑습니다. 김정훈님 반갑습니다. 물파스님 반갑습니다. 우영님 반갑습니다. 네, 우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비전님 반갑습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 뭔지 아세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행복부자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라도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거? 투기와 투자의 차이 무엇일까요? 네, 물파스님께서 욕먹고 안 먹기. 이용님께서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네 투기. 자, 우리 이용님께서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네,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야. 네, 네 투기. 자, 이건 인간이요, 본성이에요. 남의 잘 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고, 네, 비하하고 이러면서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돋보여 보이고 나는 도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아파트 갭 투자로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럼 비하를 합니다. 이거 저 갭 투기꾼, 니 때문에 아파트 값 다 올라간다고. 네. 그러면 당신은 안 하는 당신은 뭔데? 네. 당신은 왜 안 하냐고. 뭐 아파트 가격 올린다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본인은 뭐 전세로 거주하고 월세로 거주하니까 그냥 아무런 시장에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뭐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서, 그 후회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본인이 투자 안 해서 자산 성장 안 한 거, 못 한 거,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주는데요? 전세, 본인은,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은 왜 그 갭 투기에 이용을 당하냐, 이겁니다. 본인 전세로 살잖아요. 네. 아니, 전세로 살면서 왜 갭 투기꾼한테 이용당하냐고요. 본인이 레버리지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때 되면 전세금 올려주고, 그리고 집주인은 그 투자금으로 또 다른 쪽에 활용하고,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전세로 사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전세로 살 거야. 근로소득만 가지고 나는 평생 살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후회하는데? 후회하는 건 본인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이요? 보장해줍니까? 네, 권리소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이요, 매년 하락이에요. 앞으로 매년 받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 중이라고요. 네. 근로소득 믿고 나는 평생 동안 국민연금 부으면 살 거야. 네. 그리고 65세 이후에 국민연금 혜택 받으면 살 거야. 그렇게 했던 분들, 네. 국민연금에서, 정부 국세로, 네. 정부에서 국민연금 안 메꿔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메꿔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요, 연금 국가에서 전부 다 보장해줘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국민연금, 여러분, 그거 믿을 수가 있냐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국민연금은 투자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투기 아니에요? 투기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국민연금이 투자운용본부 있어가지고 그게 투자다? 아니죠. 국민연금 단타 안 쳐요? 단타 칩니다. 국민연금 부동산 안 사요? 부동산 산다고요. 근데 그게 오직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이 정답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게 설령 본인께서 나는 정말 갭 투기 싫다, 갭 투자는 아니다, 갭 투기다, 이렇게 한다면은,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전세로 거주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는 그 거주 방식이, 전세가 결국은 그게 집주인한테 레버리지 돼가지고 또 투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본인은 뭘 해야겠습니까? 네? 살세요. 집 지어서. 네. 운막 속에 살면 되죠. 대한민국 시장구조, 부동산 시장구조가 이미 전세, 매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가, 전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말이죠, 네,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독한 좌파가 있어요. 독한 좌파. 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집값 떨어져야 돼. 무조건 집값은 폭락해야 돼. 폭락. 예.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세요? 여러분? 네. 아니, 자기 집값이 요새 올라갔거든요. 네. 본인 집값이 올라갔어요. 네. 본인 집값은 올라갔는데 남의 집값만 떨어뜨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 응? 우리 집만 빼고. 우리 집만 빼고 남의 집값은 폭망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런 좌파적인 사고방식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보수와 진보 이거를 차이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좌쪽들은요, 네? 본인의 이익만 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가지고 극대화하려고 목표가 그겁니다. 네? 저는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너무나 큰 충격을 먹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새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념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진짜 북한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북한보다. 자, 북한도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자 장마당 있잖아요. 장마당 또 인정해줘요. 왜? 시장의 논리는 거스를 수 없거든요. 만약에 북한에서 배급체계가 지금 붕괴됐단 말이에요. 배급체계가 붕괴되었지만은 장마당 인정 안 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이 자본주의 놈들 미제 앞잡이 미제 승량이라 해가지고 다 총살시켜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봉기를 합니다. 민중봉기. 그 정도로 여러분 돈이 무섭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자 나의 자산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돈에 있어서 내가 돈 벌고자 하고 싶은 건요.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욕망 이거를 정말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고고한 척. 여러분 저한테 주선생 부동산 투자 잘한다면서 돈 좀 많이 벌었다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왜? 부동산 투자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걸 굳이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겸손의 미덕을 저는 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같이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같이 하시죠. 부동산 투자에 돈 좀 벌었어? 같이 더 벌어야 하는데요. 네. 아직 한참 벌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왜? 돈에 대해서는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남들한테 깨끗이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돈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남의 재산은 폭망해야 한다. 이건 논리는 맞지가 않죠. 내로남불이라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해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투기나 투자 똑같습니다. 돈 넣고 사는 거예요. 구매예요. 구매 행위, 똑같은 구매 행위에서 일어나는 건데 어떤 건 투기다, 어떤 건 투자다? 이거는 남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지. 나의 시각에서는 전부 다 투자예요. 네. 자, 우영님께서 선생님 대구 투자시 참고하십시오. 신한 뉴타운 산하원이 큰 단점이 있더군요. 하루에 제트기가 최소 10번 다닙니다. 태평로 기자 소음보다 훨씬 심하네요. 참고하십시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영님. 네. 근데 우영님 제트기 소리 있잖아요. 네. 제트기 소리 전투기죠. 저기 대구공항에 우리 비행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전투기 소리도 있죠. 네, 나중에 되면 그리워할 때가 올 겁니다. 결국 공항이 지금 이전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뭐 그거 떠나가지고요. 시람뉴타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는요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영님 투자자는요 그런 건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오직 신경 쓰는 건요 시람뉴타운이 아니라 대구의 사이클이 언제 돌아오는 것인가. 네, 그거를 보고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과 도보거리 이걸 본다라는 겁니다. 네. 자, 먼달먼달님 반갑습니다. 드리님 반갑습니다. 눈꽃님 반갑고요. 수조님 반갑습니다. 네, AEJ님 금매 잡아서 지난주 계약했어요. 네, 뭘 계약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났네요. 네, 권리소동님 반갑습니다. 피에터남편님 반갑습니다. 자, 파코님께서 고갈되겠죠. 국민연금 고갈된다. 이 말씀이고. 네, 이용님께서 내가 리스크 함께는 싫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물파스님, 국민연금 주식 더럽게 못 내요. 네. 시세기님 반갑습니다. 열건 모델님 반갑습니다. 리플레이님 반갑습니다. 이용님께서 자기가 집 사려고 진정한 자본주의가 좌파입니다. 미조님은 그래야 줍줍하려고 이 나쁜 놈들. 자, 예스님께서 대구에 약간 반등 나온 실거래가 찍힌 아파트들은 다시 떨어지게 할까요? 일시적 반등일 확률이 높지만 실거주 매수 타이밍 보는 사람은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자, 예스님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제 방송에? 네, 신세계님 윈윈이 될까요? 누구랑 윈윈이에요? 꽁보님 반갑습니다.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오조주님 안녕하세요. 저도 캡투로 금매 잡고 싶어요. 네, 그러면 잡으면 되죠. 네. 자, 저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 톡방 골드 멤버십 톡방 말고 일반 톡방 있잖아요. 저희 상단에 링크 있는데 거기서 뭐 제 주선생이 언제 사라 했다 말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갑론을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대구 부동산
2023년에 진입해야 한다. 입주장에 들어서는 아파트 사자. 그리고 기존 아파트는 그러니까 신축이 아닌 신축이지만 뭐 몇 년 지난 것도 있겠죠. 네. 즉 입주한 아파트가 아닌 기존부터 있던 아파트는요 2023년 8월 이후에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준생이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 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기존 아파트를 보고 있으면 준생이 사지 말라 했는데 입주장도 사라 했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정확한 워딩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헷갈리셔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방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같이 방송하는 이유. 여러분 매일매일 들어오세요. 세뇌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두님께서 21년 1월에 인천 청남 매수한 아파트 제가 구입한 가격으로 어제 매도했습니다. 현재 매수 문의가 좀 들어온다 해서 500, 1000이라도 더 받으려 버텨야 하나 하다가 그동안 기다리다 못 빠져나갈까봐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잘한 선택일까? 네, 당연하죠, 수두님. 수두님, 이번에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과거에 주준생이 2021년도에 인천 아파트 폭락하면 사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그때 콧방귀 끼면서 매수를 하셨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까? 근데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1년 한 해 동안 잘 올랐죠. 올랐지만 22년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락. 네, 제가 왜 사지 말라 했겠습니까?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자, 청라 제1풍경채 가볼까요? 자, 청라 제1풍경채 2차 에듀앤파크. 자, 9억 4천 찍었어요. 딱. 지금 뭐 1년 4개월 동안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40% 정도. 근데 지금 살짝 보시면은 소폭 반등이 있다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청라라는 지역 뜨고 있어요 지금요? 이 해당 지역이 뜨고 있어요? 아니면 노쇠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 청라 지금 노쇠한 지역이에요. 가장 신축이 언제예요? 2017년입니다. 뭐 이쪽 왼쪽 편에 2020년도 있죠. 네. 근데 대부분 아파트 보세요. 청라는 이미 도시가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뜨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청라는 지고 있는 도시예요. 게다가 인천에 자 입주 물량. 근데 인천의 입주 물량은 둘째 치고예요. 자, 올해 인천에 5만 세대 입주합니다. 내년이요? 26,000. 내후년이요? 26,000.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강남부동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레드펠 볼까요? 자, 강남부동산 보세요. 23년 1월 달에 29억 8천 찍었어요. 어때요? 네. 마이너스 7%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레드펠이 가격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레미안 대치팰리스 37평 33억에서 36억 이렇게 올려놨죠. 근데 직전 거래가가 1월 달에 29억 8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다시 37평이고 35평대로 볼게요. 일단 매물이 없네. 일단 볼게요. 자, 84 타입이 29억이에요. 자, 1월 21일에 20층이 29억 8천입니다. 여러분, 이 거래되고 있어요? 거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거래가 안 돼요.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가격 방어하고 있는 거 맞아요? 레미안 대치팰리스는요, 가격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15년에 지어진 대한민국 강남의 거의 최고의 끝판대장 아닙니까? 여기가. 네? 끝판대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레드펠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어. 이제 강남부동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 가격 방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금리가 뭐 하락할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싸고요. 그리고 레드펠의 주담대 대출 받은 사람 중에 금리가 5%
6%예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금리가. 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거기다가 사업이 안 좋잖아요. 사업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그런 부동산에도 압류 들어오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압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압류 붙으면 여러분 사고 싶어요? 이 아파트? 사기 싫잖아요. 사기 싫어요. 그러면 손님이 덜 붙기 때문에 가격을 또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즉 인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천은요 수도권이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은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바닥을 다지다가 2027년 지금부터 4년 3, 4년 뒤에 3기 신도시가 입주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3기 신도시 입주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전세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니까요. 전세가. 그게 신도시 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서울 수도권 반등장 노래라 이런 말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왜? 대규모 입주장이 있는데 그걸 미쳤다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자, 파코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주주님께서 8월 이후 매수하라는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신세계님,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욕심이에요. 네. 자, 그리고 줄리아 파파님, 전주시 신축 매도 좋을까요? 아니면 2년 정도 더 가져가 볼까요? 더샵 인후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저렴한 전세로 놓고 있고요. 당장 현금이 급한 건 아니지만 오래 가져갈 건 아니라서 네.